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또 며칠 지금 운봉이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해하시는 주주님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제가 오늘도 이 한미 반도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 한미 반도체는 이 시장에서 뭡니까? 대장 중에 대장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건 이번에 이 기술적 반등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 이번 투매 뒤에 하락폭의 보통 절반 정도나 회복했나? 그죠?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을 하고 오히려 고점을 이렇게 갱신한 종목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 역시도 고점을 갱신했다는 거죠. 시장의 대장 중 대장이니까 오늘도 먼저 걱정을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이 앞으로에 대한 시나리오 설명해드리고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반도체는 전 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또 하나의 이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조정장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온전한 회복을 다 하지 못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하락 나오고 지금 이 절반만 회복한 거예요. 이 투매 때 발생했던 갭은 메꾸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11일동 평균선으로 돌파를 할지 말지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할지 말지 그런 변곡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V자 반등은 물론 힘듭니다. 몇 차례 이런 변동성은 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과거 코스피 흐름을 예를 들면서 이 지수 분석도 자세히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한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한미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조정인데 이 한미 반도체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번에 이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빠른 한번 회복을 다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는 매도 역시도 이때와 같은 투매로 진행이 안 될 거고 그게 나온다 한들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또 시장이 지금처럼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점을 올려치는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투매가 나올 때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한미 반도체 뭐 하나솔루션, 흐림로봇, 거기 뭐 에코프로에 우리 기술도 뭐 여기에는 없는데 이 전날에 올려드렸던 거죠. 이 대장주들만 딱딱딱 제가 찝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예요. 우리 기술은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뭐 시장이 조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한미 반도체도 어때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애들은 또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다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수급이 빠르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그건 뭐라고요? 네, 기회라는 거죠. 기회. 오늘만 보더라도 밀리던 한미 반도체가 이 11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봉으로 바뀝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시장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얘는 그냥 나몰라라 이 고점에서 버텨버리는 거죠. 지금 그냥 이 상승 이후에 고가권의 하나의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한미반도체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견디고 견뎌왔습니까? 이때의 긴 조정도 버텼고요. 이때의 엄청난 흔들림도 버텼잖아요. 그죠? 그때와 같은 좀 더 다른 거라고 하면 변동성이 좀 더 강해진 그런 조정이다. 오히려 시장의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 현재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박스 하단에 대한 자리를 다시 준다. 그건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미반도체 다음 기회도 지금 한 번 더 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오늘도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건데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유가가 문제잖아요. 지금 이 유가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투매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유가에 대한 급등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매에 대한 미리 광고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120달러가 찍혔을 때는 너무 단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 뭐를 짚어드렸습니까? 시장에 대한 반등도 짚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일단 우리 유가를 알려면은
이 유가에 대한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가는요, 이 한쪽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 이 관성이 유독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120달러를 단번에 찍어줬는데 관성이 세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관성입니다. 관성. 유가는 유독 이 관성에 대한 성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가에 대한 상승은 뭡니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조정과 연결이 되죠. 즉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정부에서 비축률을 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이 유가가 급등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 유가는 이 외봉으로는 죽지 않는다. 시장의 흔들림은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자, 과거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아주 가까운 최근 전쟁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도 유가가 단순간에 이 130달러까지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하락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고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시세 소멸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을 때의 흐름만 보더라도 유가라는 게 관성이 생각하면 이렇게 쭉 오르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대한 투매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세 소멸을 했다. 지금도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유가가 이렇게 120달러를 찍혔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됐습니까? 자,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기회가 발생했다는 거죠.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의 장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구간 우리 한미 반도체도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 11선 라인에서 강하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금 양봉 전환을 해줬는데 이대로 만약에 그냥 고점을 치고 상승을 한다. 그럼 우리가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이 엉덩이 무겁게 잘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가 말한 이 시총 40조가 넘어가는 그 구간까지. 자, 지금 오늘부로 해서 이제 시총 30조 정도 됐는데 제가 이 한미반도체는 이 시총이 10조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이 눌림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투매에서도 또 문자를 보내드렸죠. 제가 계속 이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총 40조, 50조 가능하다고요. 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유튜브에 맥점코치 한미반도체를 치면은 이 시리즈로 다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랬던 게 지금 이 시총 30조에 왔다. 제 이야기를 듣고 뭐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그리고 뭐 단타를 했겠죠, 그분들은.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잘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를 보자고요. 자, 물론 이 상승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그지그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고 이 과열 터치를 하고 기간 조정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과열을 터치하고 기간 조정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번에 과열 밴드에 또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시간 조정, 이 1번과 2번과 같은 그 시간 조정을 만드는 건데 보시면 이 1번에 대한 길이보다 현재 2번에 대한 길이는 어때요? 더 짧아지면서 2번은 또 무상의 조정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 3번에 대한 조정이 발생되는 건데 지금 횡보성으로 나온 겁니다. 이 횡보성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똑같습니다. 조정 이후에 과열, 조정 이후에 과열. 조정 이후에 다시 과열로 가는 이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나오면 제가 말한 그 시총을 이제 어느 정도 채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다음 과열이 오고 명확한 이 시장에 대한 이 붕괴나 아니면 이 한미반도체 이 과열을 만들고 목표치가 터치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영상을 보통 저녁에 올려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너무 늦으실까봐 제가 이 실시간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워낙 근거 없는 이 가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옆집 철수 말만 듣고 이 소중한 자산을 굴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 마음 편하고자 시작한 일이니까 혼자 매매하기 참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이 실제 키움증권 투자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을 때 사용했던 매매 방법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지켜만 보셔도 좋고요. 공부가 많이 되실 거고 이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간혹 댓글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댓글로는 제가 실시간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론으로 지금 이 한미 반도체 영상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널에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보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